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는 음악부터 경쾌해졌습니다. 2부가 조금 확 바뀐 느낌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는 10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2분의 전문가씩 출연을 하면서 강대강 슈퍼듀오 매치 말 그대로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일단은 뭐 두 분이 한 팀이고요. 그 팀별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포트폴리오 룰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총 10명이서 진행을 합니다. 요일별 2명씩 팀플레이로 포트를 운영하게 되고요. 출연 요일에 신규 종목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 실현 및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을 한다. 이 얘기는 그날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분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탄력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시가총액 300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금지시킨다. 이 부분은 워낙에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량한 종목으로 그래도 좀 안전한 투자를 지향한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대결 후에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클리닝 시간까지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 듀오 매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소개가 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10종목이 나오고요. 누가 출연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코리안리, MK전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보성파워, KD치스 아무래도 좀 전기전자 업종들 강력한 추세고요. 오른쪽을 보자면 LG화학, 현대산업, 민호공업, NHN엔터, 인크로스까지 한 섹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화학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주도 보이고요. 엔터주도 보이고 아무래도 전 산업 분야를 지금 막론하고 다 좋은 종목이면 다루겠다. 이런 분일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 종목 10종목이 어떤 분 두 분이 들고 온 종목인지 그리고 이 10종목 가운데 이 팀에서 이 월요일 팀에서 5종목 정도를 편입을 할 것입니다. 이 10종목 가운데 과연 편입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391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1.19% 상승하고 있고요. 28.17%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 흐름들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369포인트대부터 2392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뭐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오늘장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여전히 팠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은 1274억 원 여전히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 유지하고 있고요. 투신이 좀 많이 사고 금융투자는 더 많이 팝니다. 연기금 여전히 팔고요. 외국인도 392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4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850선 살짝 무너졌는데요. 상승 흐름 좀 주춤합니다. 일중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중 흐름 보시면 853포인트 출발해서 847까지 빠졌다가 다시 850포인트대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840포인트대 한마디로 위아래로 한 5포인트, 6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 지속되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지금 장 꺾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1296억 원 여전히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115억 원, 외국인은 89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83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급락세가 좀 나타나네요. 원화 강세 오랜만에 나타나면서 108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점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지금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50분 남았는데 핵심 투자 포인트 점검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죠.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입니다. 팀장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월요일장, 일단은 이 시각 주요 시장의 동향 및 특징이고요. 전망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좀 껴 있어서, 거래가 좀 한산한, 감소가 되는, 그래서 한산한 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올라가고 있긴 하겠지만, 예전처럼의 어떤 강세 시장의 어떤 느낌은 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 주 월화수 오늘 시장을 포함해서 3일 시장 동안은 아무래도 좀 관망하려는 투자자가 좀 더 우세한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50분 동안도 전체적인 어떤 공격적인 매수의 어떤 가담하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고 다우존스 나스닥의 어떤 회복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서 설 이후에 어떤 시장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에 따른 어떤 좀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셀트리온이라고 단연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강세죠. 근데 코스닥이 약세죠. 왜냐하면 거래소로 이전했기 때문이죠.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 이후에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어떤 성장성, 그다음 실적, 바이오주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받는 만큼 아무래도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셀트리온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물론 설 이전 또 마찬가지겠지만 설 이후도 아무래도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중심에는 거래소로 이전된 셀트리온이 단연 독보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B금융의 어떤 강세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KB금융의 어떤 강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뭐 3차례 또는 4차례도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똑같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주의 강세도 오늘 좀 독보적인 어떤 돋보이는 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그다음 뭐 신한지주라든지 뭐 동반강세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다 또 거래소 종목인데 삼성전자는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액면 분할 우리가 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250만 원, 지금 물론 250만 원 깨지긴 했지만 250만 원이 이제 5만 원짜리로 바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 물론 뭐 착시 효과일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싸다라는 어떤 평가, 그리고 인식이 아무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겠지만 물론 뭐 갤럭시 9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요. 액면 분할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어떤 호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도 거래소의 어떤 그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 감소가 아무래도 좀 만연된 시장임에 틀림이 없겠다라고 시장 평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주요 특징주들 설명해 주시면서 거래 감소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후장 저희 뭐 전망이나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수급 동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연기금이나 투신권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벽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벽산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석고보드 등의 건설 기자재 제조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 동향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벽산이라는 종목도 같이 덩달아 빠지긴 했지만,
그 빠지는 중간에도 계속적인 연기금의 매수, 그다음 투신권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수급 동향도 좋고 그리고 차트는 조금 오늘까지 좀 밀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잇따른 또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단열재와 관련된 폼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벽산에는 큰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면 교체도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 매수 물론 괜찮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로 일단 놓고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700원 정도로 놓고 보시면 무난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벽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정말 강대강으로 펼쳐지고요. 오늘 월요일 팀을 바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0종목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이 과연 오실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이 팀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수익률 대결이고요. 월요일 두 분이 한 팀입니다. 일단은 뭐 두 분 인사 한번 하시죠, 두 분 서로. 예. 안녕하세요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서 팀이니까 앞으로 이제 호흡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의 각오를 좀 들어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수익률 포트를 운영하겠다라는 점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차장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상투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 안 돼요. 좀 진짜로 상투적인 멘트 말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큰 종목 중에 좀 그래도 안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선별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다 해주시네요. 우량한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 중에 저점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률을 높여드리겠다. 이대로만 된다면 뭐 수익률은 그렇습니다. 보장이 된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 주실 예정입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알맞는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트렌드에 맞게 좀 매매를 하도록 할 테고, 대형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수급이나 실적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좀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테마주도 이제 조금 섞어가면서 좀 다이나믹하게 좀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한 매매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들어볼지 일단은 신규 종목 소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만나볼까요? 저희가 이제 5종목씩 쭉 들어봤습니다. 코리알리부터 MK전자, 리노공업, 인크로스 쭉 5종목씩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의 종목인지는 이제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일 겁니다. 이 두 분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김 차장님. 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조금 전에. 안 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예, 첫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긴장했습니다. 예, 긴장을 매번 출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떤 쪽인지 저희가 들으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먼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최근에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모두 다 깨고 지금 내려왔는데 쌍바닥 구간 36만 5천 원 선 구간은 지금 저점 구간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적인 매도세이긴 하지만 기관이 좀 보험과 투신 쪽에서 소폭 매수를 받아주면서 단기 저점은 지금 오늘 좀 2%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의 펀더멘탈, 본질 가치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역시 우려 나온, 그러니까 리스크 부분, 배터리 사업의 원재료 리스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환율 리스크, 바이오 사업부의 상반기 이익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 과도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전지 쪽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생산 능력이 올해 80% 이상 증가된 매출이 2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LG화학이 4위로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EV와 쉐보레 볼트, 르노 조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출하량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배터리 전기차들의 신차 모멘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019년에 중국의 그 NEV 크레딧이 시행되고 2020년에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다시 한번 배터리 업계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중국 시장 재진입의 가능성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전지 시장 규모는 2017년 대비 약 3.5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전지 부분의 매출은 약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경험한 글로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시장은 올해도 상업용과 전력용에서 가파른 성장세로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작년 규모로 25억 6천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150달러, 2025년에는 ESS 시장이 292억 달러로 10년 내에 10배 이상 확대 성장하는 외형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발전량 역시도 2020년에는 52기가와트로 연평균 20%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좀 더 설명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는 점을 보시고요. ESS는 전기차 배터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의 선진국에서도 전기차를 가정이나 산업용으로 ESS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G화학 마지막으로 최근에 바이오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에너지와 물, 무기 및 무기 소재 분야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육성하는데 가장 핵심은 역시 전지사업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 박진수 부회장이 밝힌 바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3조 8천억의 투자 집행을 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오른쪽이었네요. 보니까 LG화학 보니까 네, 왼쪽으로 중에서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현대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 좀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상승 반전하나 싶더니 역시 장이 한 4일 동안 계속적인 장이 폭락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보고 있지만 역시 1월 중순부터 기간에 안정적인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역시 건설사 대비 압도적으로 10대 건설사 중에 영업이익 12%대, 순이익률 8%로 상당히 이익이 좋다는 점입니다. 2018년 분양계획은 여전히 2만 3천 세대로 5월 고척 아이파크, 10월 달에 의정부 주상복합, 12월에 대전 도안 2차 등 이 중에 자체 사업이 9,500세대로 자체 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마진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그 지주사 전환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점만 있고요. 지주사 전환될 경우 그 디벨로퍼라 그러죠. 종합부동산 디벨로퍼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주 내역 좀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이죠. 9일에 4,631억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롯데건설과 조인트로 경기의왕 고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400억대, 1월 18일에 1,539억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4차 아파트 등 폭발적인 신규 수주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전체 실적으로는 약 6조 2천억대, 전년 대비 약 16%, 영업이익은 6,850억대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주택 부분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현금성 자산이 약 1조 5천억대로 작년 말 대비 1,500억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는 증가함에 따라 계속 현금성 자산은 증가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차입금은 계속 축소되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는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7배 수준,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은 0.9배로 여전히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 구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검증된 어닝 파워를 통해서 최근 2013년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았던 설비 투자를 강원대 역세권 내년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114 인수 등 본격적인 현대산업 개발만의 자체 설비 투자 모멘텀에 따라 밸류에이션 좀 디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4만 원 아래 현재가 구간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38,000원, 매도 목표가는 53,500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탠스가 좀 규제에서 좀 공급을 증가하는 스탠스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도 현대산업에 너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근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38,000원 손절가 잡고 있는데 그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 추세가 완전 꺾인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리노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성 핀 제조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인 리노핀과 IC 테스트 소켓은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패키지의 정기적인 불량 여부, 그 다음에 전압의 세기를 테스트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이 소모성 부품 업체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요. 장비 업체는 이제 한번 발주가 들어가면 발주로부터 추가 수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수요가 계속 매출이 창출된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IoT 시대를 맞아서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지가 소형화, 고집적화되면서 초미세 핀에 대한 시장 지배력은 상당히 견조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적인 게 글로벌 IC 소켓 업체가 자체적으로 미세화 핀 제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리노핀,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제품을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센서와 통신 데이터 프로세싱을 갖춘 스마트 디바이스 종류가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테스트 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018년에 AI 신제품이 출시되고, 전기차 경쟁으로 인한 차량용 전장화 고급화로 이에 따른 또 테스트 칩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역시도 칩의 종류를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도 있는데요. 프로브 카드, 프로브 웨이퍼 테스트 등의 해외 고객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초음파 진단기용, 의료용 쪽으로 프로브와 그 다음에 2차전지 테스트, 그러니까 글로벌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차전지 테스트 핀이 상당히 물량 확대된다는 점, 신규 모멘텀도 있고요. 또 가장 또 좋게 보고 있는 점이 하나가 최근 7년째 35%대의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는 점. 그래서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약 3%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다고 보고요. 올해 연간으로 매출 1,556억대, 영업이익 560억대로 최근에 중국 화웨이 등의 로컬 업체까지 매출이 확대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매출액의 증가율이 경쟁사 평균에서 약 4%인데 비해서 25% 압도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익률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경쟁사 평균이 약 12%대에 비해서 리노공 영업이익률이 약 36%대로 매출과 이익 증가율에서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의 꾸준한 매수세로 고점 대비 20% 넘게 하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55,500원에서 57,500원,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좀 가격대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 75,000원, 손절가는 53,500원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들어봤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NH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NH엔터테인먼트도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4분기에는 웹보드 게임의 매출과 모바일 게임 부분, 그 다음에 페이커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4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웹보드 게임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3월 15일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상반기 펀더멘탈 개선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용 측면에서 웹보드 게임의 마케팅 비용이
최대 총 매출액 대비 10% 수준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된 규제 개선 사항이 제출되는 만큼 상당히 친게임 기조라고 보고 있고요. 웹보드게임 1,800억대 견조한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코 서비스 2017년 작년 연간 760만, 연간 거래액 기준 2조 5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분기 1조 원대 거래를 보고 있고요. 2017년 중반 이후 11번가 구글 플레이, GS 홈쇼핑, 국세청,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제휴를 통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2018년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도 추가로 확대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코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고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쇼핑, 여행 등 다양한 컨텐츠로 생활 컨텐츠로서의 페이코의 사업 영역은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DMP라 그러죠. 그 마케팅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정되면서 인크로스를 포함해서 광고 밸류체인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을 보고 있어서 연간으로는 매출 1조 500억대, 영업이 855억으로 매출은 약 15%, 영업이 약 247% 증가한다는 점에서 NHN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시초가 보시고 매도 목표가는 8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종목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크로스 말씀드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계절적 비수기엔 1분기부터도 높은 실적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광고주들이 마케팅비 집행에 따른 그 마케팅비를 올리면 상향에 따른 미디어 랩 사업 호조와 그 모바일 동영상 광고 쪽에 그 애드 네트워크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생중계 시청 수요가 높을수록 광고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의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랩 쪽에서 국내 3위 가점 사업자고 2017년 대비 25% 증가한 약 1,881억 취급고를 기록하는 등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 6%를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 자회 역시 모회사죠. NHN 엔터테인먼트 시너지 본격화될 것으로 엔터 쪽과 게임 부분 쪽 광고 수주 캡티브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트위치라고 게임 전문 채널의 단독 판매 채널을 확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임 쪽 신규 광고주 영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모바일 배너 광고 플랫폼 실업 애드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과 사업 시너지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프로그래미틱 강도도 모회사 그 NHN 엔터테인먼트의 DB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진 1위의 프리미엄은 여전히 성장성은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광고업체 동종업계 대비 이익 성장 전망이 약 30%, 28%,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45%대 증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익 성장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동종업계 대비 가장 높은 30%대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40%대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펀은 16배 수준, 경쟁업체인 나스미디어가 약 25배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NH 엔터테인먼트도 좀 인크로스도 강력한 추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부터 인크로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이 5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실제로 수익률 경쟁률에 편입할 만한 종목, 마음에 두신 종목 있으신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잠시 뒤에 하셔야 됩니다. 자, 오현진 팀장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리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안리는 이제 국내 유일한 그 전업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험 계약의 일부를 떠안거나 이제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이제 재보험이라고 말합니다. 보험사의 보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 손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보험료 인상으로 올해부터는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X 300지수에도 이제 신규 편입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리의 수급이 좀 완만하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올해 글로벌 재보험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보험 시장 중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장 높은 게 그 생명보험 시장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시장이 특히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그 세계 보험 시장에서 약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스위스의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좀 고른 측면도 있기는 하고, 또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업종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인 측면도 좋거든요. 외국인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순매수에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주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가격이 이제 중기 이평선 구간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전략으로 짜보면 이제 매수가나 종가북은 지금은 11,800원인데 종가북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한 12,700원, 손절가 11,400원 이 정도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MK전자입니다. MK전자는 그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용 세금선과 또 반도체 패키지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본딩 와이어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R&D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도시바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1분기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 폭 증가를 했습니다. 서버 D램을 비롯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공급자 우위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보시면은 그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D램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요 반도체 기업 향 소재 공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모멘텀이 그 전기차 모멘텀이죠. 2차 전지용 응급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주의 모멘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하락했다가 저점 매수가 약간 들어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그 IT주가 계속해서 약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한 11,4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 매수가 종가 부근에서 잡아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면세점 관련주 하나 보겠습니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올해 이제 그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그 면세점 사업 부분이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서울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3분기 면세점 부분에서 흑자 달성을 했고요. 지금 사드 리스크가 어쨌든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지금 제한적으로 좀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전면적인 완화는 아니지만 조만간 전면적인 관광 완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동사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평창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도 유입이 되겠죠. 춘절 연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역시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인데 올해 초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 면세점의 이익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또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의 전체 그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백화점 중에서는 경쟁업체가 없고요. 또 명품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기 때문에 VIP 고객을 좀 직객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업체 대비해서 그 상품 기획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가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단기 반등은 좀 눌림입니다. 오늘 윗골이 달리고 시장이 밀려갖고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데 41,800원이고 종가 부근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한 5만원, 손절가는 한 39,000원 이 정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예전에 그 정치 테마주를 조금 엮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정치 테마주적인 색깔을 완전히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업체입니다. 송배전 기자재나 뭐 가스 개폐기, 전선 퓨즈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85억 규모 태안발전본부 부진의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ESS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초에는 그 한전에 충전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한전 본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급속 충전기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곳이 동사를 포함해서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 충전기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100kW와 150kW급 충전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상황에서 충전소의 보급은 사실상 뭐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그 전기차가 활보하기에 충전소가 많이 부족해요. 올해 전국 충전소 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장중에 한 3% 이상 반등을 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1%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970원인데요. 오늘 종가에서 가능하다,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 이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반도체 설계와 유통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로봇 관련주로서 좀 편입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D칩스의 엠코어 소프트 설계 자산은 삼성전자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파운드리 서비스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좀 분류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의 제2생산 라인을 짓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가 한 30조 원에 굉장히 큰 금액이죠.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AD칩스 같은 경우 시스템 원칙과 특정 용도 표준형 반도체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 그 자율주행과 웨어러블을 비롯한 사물인터넷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 초용량 반도체 2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조금 부진하면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된다고 보거든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이 종목 말고도 유진 로봇이나 DS 로봇이나 이런 종목 보면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입니다. AD칩스도 오늘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2,680원인데 종가 부근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 한 2,500원 이 정도 전략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관련주인 코리안 리부터에서 AD칩스까지 전기 전자 부품 업종이죠. 5종목 들어봤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건국 기념일 대체 휴일 관계로 휴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정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10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0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5종목 정도로 저희가 포트에 넣어서 한 주간 운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얼마나 또 포트에 변동이 있을지 다이나믹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김지훈 차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사이좋게 2-3종목 해주셔도 되고 전 5종목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음 분이 못하는 거고요. 네. 어떤 종목 하시겠어요? 일단 먼저 NH 엔터테인먼트 하겠습니다. 네. NH 엔터테인먼트 일단 가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가 수준이 네. 차트가 76,000원이에요. 네, 76,000원 선인데 예. 내일 만약에 시간에 시초가로 네. 76,000원 아래 오면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NH엔터 같은 경우에는 76,000원 아래에서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네. 시초가라는 게 사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요.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안에 변동폭이 강할 때 76,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자. NH엔터를 5종목 중에 굳이 꼽아주신 정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많이 최근에 조정받을 때 상당히 강하게 좀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해뒀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점. 더 이상 그리고, 밀릴 데가 없고 수급도 좋다. 네, 수급도 좋다는 점.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분명하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뭐 미인주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네, 같고요. 혹시 더 이제 편입할 만한 종목이 있으십니까? 한 종목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예. 인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크로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인크로스 오전장에 좀 오르다가 오후장에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에 24,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가격대 뭐 24,150원, 2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 가격은 2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좀 오늘 장 종가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지금 보인다. 가격이 24,150원인데 24,100원, 150원 현재 약간 코스닥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장이 오후 들어서 밀리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종가 매수 두 종목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지훈 차장 같은 경우에 포트의 두 종목 편입니다. NHN엔터와 인크로스고요. NHN엔터는 내일 시초가, 인크로스는 오늘 종가 24,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해서 포트 두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종목 편입하실지 결정하셨나요? 네, 그래서 앞서 사장님이 이제 두 종목을 편입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5종목을 맞추려면 3종목을 이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3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먼저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세점 관련 모멘텀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절 연휴가 이번 주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국내 설날과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휴가 설 연휴는 짧지만 춘절 연휴는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주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보면 이제 41,600원.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후반에 약간 꺾이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중기 이평선 밟고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편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한 39,000원. 이 정도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AD칩스입니다. 아까 이제 언급 드렸었죠. 조정 후에 그 4차 산업 관련된 모멘텀에 의해서 로봇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월 6일에 이제 한 8% 정도 급등을 했다가 눌렸다가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2,600원대를 지키면서 올라갈 것 같고 이게 그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한 번 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역시 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500원 정도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니까요. 로봇 관련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할 종목은 이제 제가 편입하기 이제 세 번째고요. 전체 포트로는 5번째 종목이죠.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역시 전기차 충전 관련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었네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폭을 0.25%까지 낮추다 보니까 눌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패턴상으로 보면은 약간 삼각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이 수렴이 끝나는 상태에 있어서는 상방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전기차 관련주 정부 지원 확대 그리고 인프라 구축 수혜 전망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한 2,950원 정도 예상되네요. 오늘 종가 부분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한 3,400원, 손절가 2,850원 이 정도 전략만 잡으시면 좋은 대응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두 종목, 세 종목, 총 5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시키셨습니다. 첫날이었고요. 어떻게 포트가 구성이 되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5종목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인크로스, NHN엔터,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AD칩스, 보성파워텍까지 5종목 오늘 신규 편입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오늘 종가인 것도 있고요. 내일 시초가인 것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편입을 해보면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월요일 슈퍼듀오의 활약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종목을 보내주고 계신데 보유 종목부터 먼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3181번님께서 15,000원에 비중 35%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지훈 차장님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15,000원에 비중 35% 좀 적정할까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 좀 줄이시라고, 한 절반 정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수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좀 LNG 에카 플랜트 EPC 부분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미국 LNG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구매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해서 좀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온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가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차트를 저희가 살펴보자면 15,000원 그 비싼 가격에 들어간 건 아니죠?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저가에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는 121선 가격인 약 61선 가격이죠. 14,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한 17,000원, 전고점 1월달 가격인 18,000원, 금방인 17,000원 후반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수급 현황이 체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급 주체? 네. 아직 확인이 안 되십니까? 네. 네. 일단 가격 전략으로는 17,000원 후반을 예. 보시고요. 네, 14,000원 전저점, 그 폭락했을 때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여서 17,000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와 있고요. 다음 시청자 보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입니다. 예, 방송사고요. 6155번님께서 25,500원에 비중 30% 담아두고 계십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떠십니까? 네, SBS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멘텀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송업체를 보면은 지금 케이블 방송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이제 지상파 방송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케이블 방송사는 시청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광고 단가를 봐도 지상파는 하락, 그리고 케이블은 상승. 이 기조가 아마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배우들이나 이제 작가들이 케이블로 많이 이동을 하죠.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여건적인 제한이 지상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도 케이블 강세, 지상파의 약세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BS 같은 경우 이제 시청률이 기본적으로 지상파라서 높기 때문에 이제 대작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추세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도 작년에 그다지 좋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이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보유하기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지금 SBS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대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1월달이죠. 1월달도 25,000원에서는 지지를 보였었고 지금 가격이 딱 25,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합니다. 이 종목이 좋아서 보유를 한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지지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한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게 됐을 때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격은 한 27,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전 고점이 27,000원이니까 목표가로서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소폭이라도 수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손절선 설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4,000원 잡겠습니다. 이전 저점, 그러니까 1월달에 기록했었던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24,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신저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만 기다려서 좀 나오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한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보유 종목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진기업 관련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9133번님께서 유진기업 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매도할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김지훈 차장님, 유진기업은 언제 매도할까요? 네, 유진기업 유진기업이요? 네, 6,000원이죠. 6,000원에 20%면 비중은 적절한 비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빠졌어요. 네, 5,750원인데 유진기업은 외국인 쪽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상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주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진기업 역시 본업의 가치와 이제 그 본업이 레미콘에 관련돼서 수도권의 민자 토목 쪽과 주택건설 시장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양호한 수준의 매출과 이익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좀 영업이익이 약 40억대로 전년 대비 약 12% 감소는 했지만 전체적인 올해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이 1조 3천억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준,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준을 보고 있고요. 지분법 이익이죠. 유진투자증권, 그 다음에 유진저축은행, 동양인수로 약 2배 가까운 지분법 증가이익, 400억대 지분법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진기업 좀 안정적인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저축은행 기업대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선반영한 부분은 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증액하는 주주가치 제고 부분이 조금 장기 투자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이고요. 골조형 건자재 탑 기업이기 때문에 6,000원대 이상의 매수가 위에서는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은 20%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죠. 예, 9231번님께서 DB하이텍 12,700원에 비중 10%.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때요?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DB하이텍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업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제가 IT 기업을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황은 어쨌든 아직은 꺾이는 신호는 아니에요. DXI 지수도 견조한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였지만 여전히 고점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좋습니다. 1월 국내에서 수출된 품목 중에 1위가 반도체예요. 여전히 반도체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업체를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2월 달에 이제 고점을 한번 기록했고 요게 그러니까 15,900원이죠. 15,900원이 매물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쉽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뚫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 기관의 수급도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괜찮고 업황도 괜찮고 추세적으로도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면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대까지 떨어졌지만 종가분의 밑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짜보자면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인 17,000원, 1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익절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한 14,5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가 17,000원, 익절가 1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날 시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예상치 기어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2392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더 됐네요. 2390선 안착하면서 2400선 이제 눈에 보입니다. 1.22%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2360포인트대부터 2390포인트대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400선까지. 그래도 오늘 하루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상으로도 크게 더 이상 빠지거나 힘이 없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급주체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이게 조금 불안 요소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개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843억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줄었다. 이 부분도 체크가 되는데요. 투신권에서 좀 많이 삽니다. 1,000억 원을 넘게 1,083억 원 투신권에서 매수가 지금 강하게 장 후반에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팝니다. 2,781억 원 매도, 연기금도 583억 원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582억 원 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셀트리온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오늘 3% 내외 상승, 그리고 230만원 탈환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75,000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30만원 터치하고 지금 5% 급등 나옵니다. 이전 상장 이후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현대차만이 지금 소외된 모습 1,000원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까지 지금 시크릿컬 업종들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요. KB금융이 오늘 64,400원대까지 터치하면서 마무리되는 긍정적인 흐름 보입니다. 네이버만이 80만 원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4.16포인트입니다. 상승폭 다 내줬고요. 강보합권에서 1포인트 상승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장 후반에 힘 확 빠지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만나기 전에 일중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후반에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입니다. 853포인트대부터 844포인트대까지 변동폭도 커졌고요. 장 후반에 저점 계속해서 장중 저점 내리면서 844포인트대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지켜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되겠죠. 기관의 매도 물량 비슷한데 외국인이 매도 물량 더 쌓아가면서 1,004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개인은 1,43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투심만 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빠진 자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조금 힘이 약해 보입니다. 장 후반에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2%대 각각 낙폭입니다. 바이로메드는 5%의 강세 이어가고요. 메디톡스도 상승입니다. CJENM 2%대 약세입니다. 방송업종 오늘 약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티슈진 올라가고 로엔이 2% 빠지면서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시 30분 지금 지났고요. 예, 장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김지훈 차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전히 수급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 코스닥에서 외국인 1,000억 가까이 팔았고 기관은 좀 소폭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서 거래소에서는 약 230억, 코스닥에서 순매도는 약 130억 정도 수준인데요. 그 설 연휴를 전후해서 좀 진정 국면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계속 지금 그 미국장이 연동되는 모습을 당분간 계속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특징적인 게, 여전히 좀 오늘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제약주가 좀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점 좀 특징을 보고 있는데 과열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좀 풍부한 이 제약바이오젠 뜨거운 관심에 따라서 올해 1분기 말까지는 좀 이 과열 구간인 상승세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국내 강소 제약사로 분류될 수 있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환인제약, 휴원스, 뭐 동국제약 같은 이런 좀 기본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1% 오른 2385.3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843.2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하락하면서 1084원 6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또 인기 검색 종목들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핫한 종목들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장중할 때 2380선 전에 움직였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오늘 기관 외부인 3대 주체 가운데서 개인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매도해야지 수요일날 현금을 찾을 텐데 개인들이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는 걸 보면 이번 설 명절은 나는 주식을 들고 가겠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오늘 베스트 10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5개 종목인데요. 한 종목씩 좀 리뷰를 좀 드리면서 시장의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장 핫한 종목 관련돼서 환인제약이 있고요. 아신 것처럼 정부가 최근 들어서 치매 관련돼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는 문재인 케어를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치매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의사 선생님들도 치매가 오는 것을 막지 못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치매 예방을 통해서 2020년부터 약 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환인제약이 장중에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는 어떤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우리가 게임 업종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어쩌면은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검은 사막을 통상 이런 게임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PC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PC를 통해서 하지 않고요. 이제는 모바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신작 발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 시작 현재 장중한 때는 25만 5천 원대, 현재는 24만 4,800원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다. 그것은 결국 신작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관련돼서 새로운 오늘 3개 종목을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23,500원대 모습인데요. 자, 알리코 제약.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라보실 때 이 종목이 외국계인가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국내계 기업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리코의 단어 뜻을 보면 한국을 알리자, 즉 알리자 코리아 이런 의미로 알리코 제약인데 이 종목이 오늘 그 공모가는 12,000원대, 시작 현재는 어느덧 23,5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오늘은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3-4개 종목 관련돼서 이 종목은 제약업종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 종목이 더 올랐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리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종묘입니다. 우리가 종묘라는 단어 뜻을 제가 좀 체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물의 씨나 싹을 키워서 만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몇 관련돼서 배추 그리고 양배추 이런 쪽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알리코 제약도 오늘 새로 들어왔지만 아시아 종묘도 오늘 새로 들어왔다 이런 관점 속에서 아시아 종묘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원 정도 상승한 4,570원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모가가 4,500원이 있는데 4,500원에 비하면 공모가 대비로 70원밖에 상승 안 해서 이럴 바에는 앞서 보셨던 알리코 제약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어떤 희비가 엇갈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금 ST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다고 말씀드려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주가 급등했고요. 오늘은 이틀날 즉 150원 정도 하락한 11,500원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지난 4분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폭이나마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2018년도 1분기 종목에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어떤 심리가 오늘 개인들 순매수 가운데서 황금 ST 이렇게 종목들 전체적으로 혼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베스트 10 종목들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이번 6번째 종목입니다. 남북 경협주죠. 지난주 어제나 그제 많은 소위 평창 관련돼서 많이 보셨던 분들은 평창에 있어서 무슨 이런저런 보신 것이 아니라 자, 저러면 저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주가가 상승할 거이다 생각하셨는데 오늘 주가가 장 마감하고 보니 예상보다 약세가 커지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이 부분들 잠시 후에 좀 리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이 유가중국 시장, 즉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중국 시장을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유가중국 시장의 시총 3위가 되는데 예상보다 페이퍼가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셀트론이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셀트론 즉 바이오 관련주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알파홀딩스입니다. 알파홀딩스 이 종목이 장중에 약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오늘 상한가 같고요. 어쩌면 오늘까지 3일째 상한가 같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자, 알파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 될까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한국전력 사장이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그만뒀냐면요. 후진을 위해서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약간 약세 모습 보이고 있어서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대표를 기대하고 있어 주가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12월 달까지 근무했던 조한익 전 사장이 없어서 이런 CEO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환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진 관련주입니다. 2016년도에 경주죠. 그리고 2017년도에 포항, 그리고 며칠 전에 포항 관련돼서 여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주가가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이런 후반부에 있는 남북 경협주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하나씩 좀 상세하게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 경협주 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번 주에는 주가가 좋을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커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 모 인물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곧 보시는 것들이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여기 왼쪽에 이 인물 누구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김정은의 그 여동생입니다. 탕상에 와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2005년은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가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그 북한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수많은 미사일 발사했고 그리고 핵도 발사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이렇게 두 인물이 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투자자들은 못 믿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3, 4월 달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훈련했지만 북한 측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그런 부분들이 믿지 못한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흐름 속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여전히 급등했습니다. 증권사 페이퍼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와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말씀 드려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혼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총 3회가 됐는데요. 자, 지난 1월 5일날 28만 5천원대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1월 18일날 23만 올려놨는데 지금 얼마죠? 지금의 주가는 결국 3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3위인 시총 그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 페이퍼가 여전히 28만원대, 23만원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증권사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셀트리온의 주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또한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알파홀딩스입니다. 알파홀딩스 어쩌면 지난 3일 전에 즉 4월 전에는 13,000원이었고요. 시작 현재는 28,500원 즉 3일째 상한가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 페이퍼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알파홀딩스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즉 제2의 신라젠이 될 기업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알파홀딩스 관련돼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토로스 투자증권에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파홀딩스를 바라보는 즉 토로스 투자증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내용이죠. 다만 그 제2의 신라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엄격하게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 투자 의견 즉 목표 주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럼 신라젠의 주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평가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제2의 신라젠이 되겠다는데 아무래도 신라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차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의 주가가 제2의 신라젠의 주가가 된다는데 과연 작년 9월처럼 이것이 결국 이 당시의 주가의 어떤 흐름 속에 이 정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작년 11월 이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들어 주가 이런 모습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알파홀딩스 관련돼서 제2의 신라젠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목표가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차트 속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강조드린 것처럼 한국전력의 주가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없죠. 그러면 결국 CEO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몰라도 결국 정부와 친화적인 인물이 된다면 한국전력의 주가 지금보다 상승보다 또는 하락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이 종목입니다. 지진에 대한 이슈가 있죠. 자, 이걸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2016년도, 2017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보이지는데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어떤 흐름이 뭐냐면 규모 3 이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진의 어떤 횟수가 많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2016년도 경주 이후에 예상보다 지진이 여진이 많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지진 관련주가 테마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지진 관련주 있을 때마다
주가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지중 관련주 이제는 테마성으로 지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종목 관련돼서 리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핫한 뉴스 좀 간단히 브리핑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장 마감됐고요. 내일장 전략 바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잠깐 리뷰해 주시고 내일장 전략 짜볼까요?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뭐 5장 들어서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좀 마감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우선 지금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오늘 좀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좀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통 시총 상위주들의 좀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끝났던 미국 시장의 급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은 좀 아쉬운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그나마 좀 잦아들었던 부분은 어떤 이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긍정 방향성을 좀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좀 오늘 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야 좀 시장에 대한 또 반등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또 연준 신임 의장 취임 등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라앉아야 시장을 내일장도 어떤 변동성에 제한된 부분과 함께 주가 상승 부분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처럼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해외 쪽에서의 변동성보다도 우리나라 펀더멘탈 쪽으로 주가를 접근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내일장에서 저희가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우선은 지금 경동나비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경동나비안 같은 경우에 우선 최근에 오늘도 신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내일장에 한번 좀 매수하는 관점을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최근에 좀 흔들렸을 때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는 종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경동나비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런 올해 안에서의 장에서 해외 쪽에서의 기대를 좀 계속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통해 연평균 50%의 매출 성장이 중국 시장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점이 경동나비안의 실적을 올해도 기대를 해도 하게 하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열흘 1위죠. 콘덴싱 보일러 전문 기업이 바로 경동나비안인데 최근에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선진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콘덴서 보일러 비중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동나비안을 내일 한번 공략주로 쉽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 볼만한 종목 경동나비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 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